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북한이 특유의 그 벼랑 끝 전략, 벼랑 끝 전술을 다시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뜻대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방사포도 쏘고 미사일 도발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목조르기 형국으로 들어갔고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도 감행하겠다 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미국인들이 사는 곳이 이 한반도가 아니라고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반도는 우리 한민족의 소중한 산하입니다. 우리 민족 선조들이 대대로 지내왔고 우리 한민족이 대대로 살아나가야 할 이곳 함부로 공습한다, 무기를 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방이고 맹방입니까? 너무 경솔합니다. 그런 말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지금 북미 관계는 별로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런 한편 북중 관계도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의 모란봉악단 방중에서 공연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전격 중단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분석가들은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제 생각에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몇 개월 동안 쭉 중국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석해 드린 것처럼 중국은 미중 패권전쟁 국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국민성 등등 여러 측면에서 중국에게 불리하지 않게 전개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이미 6월달부터 그런 전망을 세웠고 계속해서 중국의 전망대로 진행되어 오다시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한테는 점점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중국이 더 많은 것을 사실 요구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이르러서 갑자기 미국의 눈치를 봐서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북중 관계는 과연 어떨까요?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격 방중, 그 나라는 참 전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합니다. 전격 중단, 전격 방중. 전격 방중으로 북중 관계가 밀월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북중 관계는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제가 먼저 나쁘지도 않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우리 사회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중 관계가 밀월기다, 좋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나쁘지도 않다라는 말을 먼저 썼다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게 좋지도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북한 문제 전문가로 아주 유명한 몇 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저에게 한 분이 지금 북중 관계에 밀월인데 왜 갑자기 모란봉악당 방중을 전격 중단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들려줬더니, 그러면서 북중 관계는 그래서 그렇게 밀월이 아닙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신 탈북민, 이제 북향민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로 했지 않습니까? 탈북민이라는 어감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북한을 고향으로 두신 분들 해서 북향민, 북한에서 고위직에 계셨다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오신 북향민 중에 한 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북중 관계는 한국에서는 오해하고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평생 좋을 것도 없고 미국 때문에 좋아진 척 보이는 것이지 간극이 너무 깊습니다 라고 제 말에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왜 모란봉악단이 전격 중단했을까요?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다면요. 저는 그에 대해서 북중 간의 삿바싸움, 기싸움 형국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삿바싸움, 씨름의 삿바싸움이라든가 기싸움 형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요.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북미 대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방사포도 쏘고 미사일도 발사하면서 우리 살아있다, 우리 말 들어다오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사일 발사라든가 방사포 발사, 국제사회에 도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반대하는 일을 점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싫어하게 되겠죠. 참고로 중국 당국자들은요,
북한이 북미 회담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확실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뭐 몇 개월 전처럼 미국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올인하다시피 하는 그런 자세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은 다른 또 옵션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중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북미 대화가 제대로 북한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 당국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너무 많은 것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왜냐하면은 북한은 압니다. 북중, 그러니까 미중 패권 대립 국면에서 자신들 북한은 중국의 지렛대가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몸값이 있으니까 중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그거를 알지만 그렇다고 그걸 마냥 다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이 너무 고립돼 가지고 정말 미국에 대해서 혹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중국의 체면이 그만큼 위상이 더 깎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모란봉악단 공연에도 작년에도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김정은 선전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전격 모란봉악단이 귀국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다 들어줄 수는 없다. 너네들 뭐 나쁜 아이 버릇을 더 나쁘게 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심리도 아마 있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도 북미 협상 국면에서 중국을 자신들의 카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허락하지만 않다. 응? 끝도 없는 요구는 말도 안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만도 않고 또 그렇게 나쁘지만 않은, 서로에게 미국을 견제함에 있어서의 그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면은요, 중국은 입장이 계속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은 중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도발을 하면 할수록 중국은 비난을 더 많이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전략 중에 하나는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하고 등을 많이 척지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이 떨어뜨리는 이삭줍기, 도토리 밤줍기 형국으로 이미지 관리, 국제사회에 우린 더 협력한다, 국제사회에 맞춰서 간다 라는 좀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계속해서 좀 망나니 같은 짓을 다시 하게 되는데, 가장 영향력이 강한 중국이 좌시한다면 중국의 이미지도 추락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골치 아픈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북한에 대해서 한국도 마침 북미 대화에 있어서 한국도 뭐 중재자, 촉진자 혹은 주요 행위자로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더 적극 협력함으로써 북한을 다독이고 함부로 못하게끔 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북중 관계가 이런 식으로 뭐 옥신각신하는 국면에서 한국을 더 필요로 하게 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중국 당국자들과 대화하면서 이 북중 관계의 기싸움 국면에서도 중국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해서 한국과 더불어 북한을 좀 약간 좀 다독이는 그런 전략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당국이 이것을 잘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회에 있는 좀비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왕이 부장도 한국에 와서 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 한중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경제 협력도 완전히 훨씬 더 강화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분위기를 탐색하기 위해서 왕이 부장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갖고 보수답지 않은 아류 보수들이 막 중국에 대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또 와갖고 무슨 짓을 할 거냐, 사드 철회해라, 사드 제대 철회해라 등등등. 일단 또 뭐 반중 중국 안 좋은 모습만 계속해서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게 보이게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그 아류 보수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중 관계의 옥신각신 국면에서도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정작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 있는 아류 보수들, 좀비 세력들이 정말 그걸 갖다가 또 뒤 흔들고 할 테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여러분, 이 정말 최대의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라는 것, 이 좀비 세력들, 이 아류 보수들, 건전한 보수 세력을 좀먹이는, 욕먹이는 이 아류 보수들, 내년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총선은 정말 멋있게 중도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교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견강국 대한민국 외교력을 새롭게 잘 발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면요, 일치된 모습, 단결된 모습이 필요한데, 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면 이 냉전시대 20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좀비 세력들, 건전한 보수들을 욕먹이는 아류 보수들, 이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년 총선에서 이 좀비 세력들, 아류 보수들을 처단하는 그런 준원함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